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은 과연 화산 폭발일지 아니면 우주 방사선일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 화산 폭발이 결국에 폭발을 하면은 조금 무서울 수 있다. 큰 위기를 어떻게 보면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백두산에서 폭발하면 남한 지역까지 내려온 데는 한참 시간도 걸리고 우리 충분히 대피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 만약에 폭발을 하면 아니 이 친구들이 뭐 바다를 건너올 것도 아니고 용암이 이게 굉장히 국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작은 규모의 화산 분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1차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발생을 한다면, 예. 근데 문제는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946년 백두산 화산 분화처럼 화산 폭발 지수 7의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네. 이 화산재 구름이 편서풍을 타고 다시 백두산으로 돌아오는데 약 2주간 걸렸습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2주 걸렸다고요? 네. 그리고 그 엄청난 화산재가 성층권을 피복을 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여름이 없는 해 이런 식으로 전지구적인 기온 하강 현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산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산재가 있는 곳으로는 일단 비행기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그리고 수출을 담당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2차적인 피해가 이제 지금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많은 일을 복구하는 기술도 있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꽤 문제가 됐던 적이 많이 있다고 역사에는 그렇게 전해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급 정도의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그런 화산 폭발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원전에 있었던 그리스에서 있었던 화산은 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화산 폭발 사건이 아마 고대 그리스 제국의 지형을 바꾸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1600년에는 이제 남미에서 굉장히 큰 화산이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의 폭발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 지역에서 한 2, 3년간 기근이 이어져서 거의 그때 러시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죄송한데 오늘은 과학보다는 역사학자로 저희가 모셨나요? 거의 역사 계기가 세기사 선생님이시네요. 오늘 우리 세기사 박기범 선생님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 박사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이제 국지적인 영향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백두산 폭발이 과거 2000년 사이에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화산이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은 100km에 지나지 않았다. 화산재가 올라가서 기후를 바꾸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팜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태양이 없어도 뭐 지하에서도 지금 상추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대처할 능력은 우리 인류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잖아요. 네. 2도 정도 낮춰준다면 오히려 땡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유용한 얘기가 발언이십니다. 참, 그런데 땡큐네요, 진짜. 화산 땡큐. 어떻게 보시나요? 스마트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화산재가 단순히 그 성층권으로 가서 태양 에너지를 막는 것보다 또 위험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 화산재는 화산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결정이 없고 그다음 모양도 유리병이 깨졌을 때 이런 Y자 모양의 아주 뾰족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화산유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화산유리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 호흡기 질환을 유발을 하고요. 폐 속으로 들어간다면 폐에 달라붙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 속에 편안하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게 이 화산유리는 아주 전기 전도율이 아주 높습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결국은 전기가 필요한데요. 이 화산재가 이런 전기 제품 또는 이런 전기와 관련된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기관 시설에 화산재가 유입이 되면 정전기를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2차적인 화재를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쓸 수 없는 셧다운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그냥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괜찮다면서요, 권 박사님. 아니네요. 아니. 근데 괜찮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경에서 나비짓을 하면 뭐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분다. 나비 효과. 예. 네. 아주 자그마한 변화가 엄청난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화산이 이제 우리가 몇백 년에 한 번, 몇천 년에 한 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화산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빈도가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10배 큰 화산은 한 10분의 1 정도 적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배 큰 화산의 규모는 한 100분의 1. 근데 이 100분의 1이라는 게 결코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화산이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터질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황정원 박사님? 이 정도면은 화산이 좀 더 위험한 것 같지 않으세요? 화산은 뭐 일어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 맞지만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희박하고 예. 사실상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극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도에 고르게 내려 꽂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구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가 튼튼하게. 예? 그렇죠. 우리 지구가 아직은 지켜주고 있지만 화성을 생각해보면 화성도 태어날 때는 우리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우주 방사선이 사실 예전에도 위험했는데 지금 이렇게 더 대두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이 2023년, 예. 2020년, 2021년이 태양활동 주기로 보면 태양의 흑점의 개수가 가장 적은 태양활동 극소기였어요. 그럼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방사선에서는 태평성대였네요. 네, 이제는 올라가죠. 22년, 23년으로 해서 태양활동 주기, 솔라사이클 25주기가 우리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태양에서 지구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물질들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 같은 형태로 태양풍의 형태로 지구로 지금 불어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도요? 지금 현재도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고 지구를 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이제 비행을 많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네. 일반 시민분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나요 혹시? 예를 들면 1989년에 캐나다 퀘벡에서는 네. 큰 이렇게 방사선 폭발이 있었을 때 9시간 동안에 퀘벡시 전체가 블랙아웃 정전이 왔습니다. 9시간이요? 네, 9시간 도시 하나가 완전히 마비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모든 거리에 가로등과 전열등이 꺼질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에 전부 다 단수, 그리고 3시간 이내에 모든 항공 관제 시스템 마비, 도시 하나가 그냥 마비되는 거죠.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10시간 이내에 이제 모든 종류 병원의 응급실과 그러니까 수술실과 혈액원과 아주 응급 상황이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모두 동작을 멈출 겁니다. 일시에. 그 시간 안에 이 정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대재앙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인공위성이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전기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면 할수록 태양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겁니다. 야, 그쵸. 정전하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TV는 못 보겠네. 아니, 저는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화산이 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뭐 잘 안 터지는 거,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에 한 번 터지는 걸 굳이 우리가 많이 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권 박사님. 폼페이를 멸망시킨 화산 분화 같은 경우에는 네. 화산 폭발 지수가 거의 4에서 5 정도 되는 건 중급 규모가 네. 되고
그 폭발적인 화산 분출에 의해서 화쇄류가 폼페이라는 도시를 덮쳤고 네. 폼페이가 멸망하는 데는 거의 15분밖에 안 걸렸다는 5분이요? 보통 시속 100km가 넘고 빠르게는 한 300km까지 가기 때문에 300km요? 예, 시속 300km 정도 가거든요. 그다음에 온도가 뭐 300도에서 많게는 7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화쇄류를 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끔찍한데 700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 뼈도 녹일 수 있겠네요, 그냥. 폼페이 보시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석고 몰딩이 있습니다. 석고 모형이 있는데 그 석고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폼페이를 이렇게 발굴하는 도중에 네. 빈 공간이 생겼고 예. 이 빈 공간에 이제 석고를 부어 보니까 사람의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화쇄류에 사람이 타 죽어서 몸의 형태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